처음 보세요. 페이지요. 66인가요? 페이지 66 물권법이요. 물권법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리서 얘기하는데 민법 문제집 있죠? 그래서 민법 문제집은 제가 이번 구정 때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집을 양이 좀 많아서 3권이나 4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셔가지고 민초 가는데 물권 가져오고 물권 하는데 책권 가져오고 막 이러면요 헷갈릴 것 같아서요. 문제집 이것을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한 권으로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양 자체가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통 시험이 다른 국가고시가요 거의 민초는 다 들어가는데 물권이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채권만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초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거죠. 국가고시가요. 근데 민초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물권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채권이 또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안 들어가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민초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페이지는 한 4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30페이지? 페이지는요.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좀 A4로 해가지고요. B5로 하니까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A4로 했어요. 그래서 A4요. 물론 이제 B5가 좀 우리가 이제 종이를 보면은 B5로 종이를 하면 이게 딱 종이가 8장인가 이렇게 딱 나온대요. 그런데 A4로 하게 되면 종이가 잘려가지고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B4가 가격이 좀 비싼 거거든요. 이런 보면 우리 TV 보면 저기 지금 50인치거든요. 50인치 TV가 43인치하고 가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왜냐면 443인치는 TV가 이렇게 브라운 스크린이 저거 딱 자르면 이게 딱 끝난다 얘기예요. 근데 43인치부터 지나는 것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B5로 하면은요. 그래서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중에 좀 들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4로 했어요. 그래서 문제집은 해설은 없고 여러분 전에 문제 나눴던 것들 만회해준 것처럼 문제는 해설서를 보고 문제를 보면 사실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해설서 보면 자꾸 눈이 해설서로 가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듣는 것을 자기가 메모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설서를 보면 해설이 똑바로 쓰여 있으면 다행인데요. 해설이 똑바로 쓰여 있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집들 보면 판례는 똑바로 찾아서 해놨는데 판례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보면 해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설서는 똑같이 없고 여러분 보면 지금 우리가 사기강박까지 문제를 풀었잖아요. 사기강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강의할 때 문제집을 계속 가지고 오시면 이론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해야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강의를 거의 문제풀이 강의를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야간반 같은 경우는 이론을 하고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문제를 좀 풀까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집이 문제수가 거의 상당한 문제수예요. 거의 한 18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공중에서 문제집이 한 300에서 한 400문제 정도 돼요. 사실 그것은 너무 문제가 적은 것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출제된 것을 봤지만 반복된 것을 했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에 문제집 풀이하죠. 7월 8월달 문제풀이 할 때요. 문제집은 민법은 따로 문제집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꼭 쭉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민법 여기 1800문제에 남아있는 이 문제집보다 다른 문제집은 거의 한 300에서 500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안에 있는 문제로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요 문제집을 다시 구매해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집 가지고 그럼 7월달 8월달 어떻게 문제풀이 하냐면 7월달 8월달은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요 한 번 더 보고 나서 그래서 10월달까지 이 문제집을 가지고 보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집에서 뭐를 할 거냐면 계속 모의고사 40문제 모의고사 이러면 나오죠. 그래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집에서 계속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집 한 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잖아요.
이해하고 어느 정도 정답이 뭐다고 암기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문제집 암기 못하죠. 그런데요, 문제를 이론하고 같이 해가지고 암기가 되면은 뭐 거의 뭐 70에서 80 정도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자꾸 뭘 보냐면 이론만 자꾸 강의를 하죠. 모든 학원이요. 그래서 특강한다 해봤자 사실 문제가 몇 문제 안 되잖아요. 하루에 이러면 특강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공중에서 보면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하루 특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꾸 강의를 이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강의를 어때요? 좁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부를 자기가 습득하고 혼자 그걸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만 점수를 확 올리는 데는 크게 그렇게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집 이것을 한 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가지고 여기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공중에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10개 정도 나오는 국가고시 문제를 2018년 것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변호사 시험이 얼마 전에 쳤어요. 변호사 시험. 알겠죠? 변호사 시험 쳤는데, 문제를 어제 이제 잠깐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정답 달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지문만 길지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만 긴데 그 지문을 짧게 우리가 해놓은 것이 바로 우리 공중에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죠. 거의 판례만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하고 시험 범위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변호사 시험은요. 그래서 그 중에 해보니까 21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와 같은 것이요. 나중에 변호사 시험 한번 나오는 거 보면 되는데 지문이 조금 길어가지고 우리하고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하고 이제 가장 맞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서라든가 공인노무서라든가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행정사. 근데 행정사나 세무사는 민법 총칙만 보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라든가 법무사는 지문이 조금 길죠. 지문이요. 그래서 문제는 참 좋은데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변리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시험은 우리 시험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시험들이죠.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2, 3년 전부터요, 지금 문제 질이 약간요, 좀 떨어지죠. 완성도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관리사 시험이 문제가 상당히 퀄리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는 출제 비용 좀 상당히 많이 줬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는 쉬운데 답은 문제는 간단한데요. 사례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 3년 전부터 문제가요 되게 평이해졌어요. 민법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요, 문제당 출제 비용하고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주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문 토요일까지 하시면 토요일날 지금 다 됐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ISBN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출관은 아닌데 혹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식 출관 아니어도, 그래서 그것하고요, 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출판을 하게 되면 500부 정도를 출판을 해야지 단가가 확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거의 시중하고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한 권만 사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2권을 사시는 게 더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암기를 잘 못한단 말이죠. 암기를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권은 그냥 자기가 낙서할 수 있는 거 다 낙서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전혀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우리 문제풀이 했었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론이 수십 번 반복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 권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낙서해서 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도 있어요. 암기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암기라든가 이런 것이 의외로 또 빠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 보시면 되죠. 한 권만요. 그렇지 않고 하려면 그냥 차라리 2권을 하셔가지고 한 권은 낙서를 하시고, 알겠죠? 한 권에 전혀 낙서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암기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2차까지는 아니어도 1차 과목은 그냥 문제집이 나오면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구매해가지고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왜냐면 일단 1차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2차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뭘 해보면 뭘 문제를 어떻게까지 해와라 이렇게 하면 다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자꾸 보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두 권을 구매하셔가지고 한 권은 낙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권은요 열심히 필기하시고, 한 권은 전혀 안 된 거 가지고 아무것도 낙서하지 말고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물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은 우리가 이제 14문제에서요 15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만 13문제가 나왔고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 다 14문제에서 15문제. 아시겠죠? 자, 물권법은 거기 박스 안에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여기 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은요, 누가요? 사람이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이죠. 물건을요, 이것을 직접적, 그 다음에요, 배타적, 그 다음에요, 독점적으로요,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배권. 할 수 있는 이것을 뭐란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권리를 이제 작용에 따라, 즉 효력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죠. 뭐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뭐 주택관리사나 이런 데서는 좀 중요한데, 우리 뭐 공유기사는요, 그런 정도의 시험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뭘 배웠죠? 그러면 항변권이라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배권이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를 작용에 따른 분류다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항변권하고 이렇게 형성권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요, 청구권, 이거 뭐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건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배권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 그러면 뭐다? 지배권이다. 채권 그러면 뭐다? 청구권이다. 100% 동일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 이렇게 있죠. 이 형성권은 단독행위로서 독자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는 항변권은 사실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권하고 이렇게 지배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이제 작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때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이다. 이건 할 수 있는 이죠. 그래서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채권의 경우는 뭐죠? 청구권이죠.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요. 근데 을이 돈을 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변제기 있대. 2월 1일이 변제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돈 갚으라고 얘기하죠. 1억 빨리 갚어, 이렇게. 그러면요, 1억을 갚으라고 했다고 해서 갑한테요, 돈 1억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1억 갚아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갚아줘야지 뭐죠? 모든 권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채권은요.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전세다, 전세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에요. 1층, 2층, 3층에 있으면 2층을 을이 전세를 했다, 이 말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딱 하죠. 그러면 전세권이 되죠. 전세권이 되면 을이요, 갑의 도움 없이 이 건물을 직접적으로, 2층을요,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서 을이 이것을 사용하고, 또는요, 방에 한 칸 있으면 이 한 칸을요,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얻고, 이것을 갑의 도움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직접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은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을의 통장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돈을 꺼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갑이라는 사람의 협조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직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기서요. 배타적이다 또는요, 독점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배타적이란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만 이렇게 돼요. 혼자만요. 독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공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혼자서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배를 하려면? 그러면 이게 갑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시기능을 통해서, 즉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이 갑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배타적 독점적이고요. 이 배타적 독점적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지 독점이지,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으면 독점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이러니까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물일권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건물을 보면 여기 보면요, A가요 1번 저당권이 있고요, B가요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2명이잖아요. 이것은 뭐죠? 저당권은 2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물건이에요. 여기는 뭐죠? 1번이고 여기는 뭐요? 2번이죠. 뭘 달리했다? 순위를 달리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1번이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일한 순위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전히 뭐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죠. 표현을 할 때요, 그것을 점유하는 것을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여기 우리가요, 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지상권.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갑은 소유권이죠. 소유권도 뭐를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죠. 지상권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배타성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독점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의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하면 갑은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을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다? 을은 뭐죠? 이건 제한물권이죠. 이 제한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을의 지상권이 갑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안, 30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갑이 점유를 못하고,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을 누가 가져간다? 지상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독점적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에 뭐가 나왔죠? 이 토지 전 범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권,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일부에다가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전세권도 뭘 한다? 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가 같이 겹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둘 다 점유할 수 있지만,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니까 소유자가 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은 소유자는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해야죠. 언제 동안? 기간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두 개가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만약에 겹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겹치면 둘 다 독점적인데, 독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뭐란다? 이것은 지상권이 있는 토지에다가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직접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건은 뭐냐? 이것을 객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보냐? 물건이라는 것은 뭐죠? 물건. 이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런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봐요.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의 정착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정착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되지, 이렇게 건물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 뭐가 있죠?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명인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농작물, 이렇게요. 그래서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요, 임목 보존 등기를 한 것이에요. 등기. 알겠죠? 집단, 반드시 집단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7종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제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단에다가 등기하게 되면 그걸 임목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은 우리가 뭐냐면 미분리 과실, 특히 미분리 과실이라는 것은 뭐죠? 배나무에 배가 좀 열려있는 상태, 배를 따지 않는 상태로,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뭐란다? 명인 방법에 의해 있어죠. 이 명인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요. 먼저 특정성이 돼야 돼요.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소유권을 표시해야 돼요.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특정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것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농작물은 뭐죠? 우리가 농작물은 권원 없이가 중요하죠. 권원 없이. 권원이 있든 없든 권원 없이 경작을 하죠. 경작을 해도 무조건 농작물은 누구 것이다? 경작자의 소유가 되죠. 경작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교할 것은 수목이죠. 수목. 이 수목은 만약에 권원 없이 만약에 식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 나무는 토지에 뭐란다? 부합하죠. 그래서 토지에 부합을 해. 나무는요.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뭐냐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하게 돼. 그럼 누가 소유자도 부합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고요. 이것은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모두 몇 가지냐? 5가지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협의로는 좁은 의미로는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보통요. 그 다음에요, 이 임목하고 명인방법의 차이는 뭐냐?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당권은요. 우리가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목이 있죠. 임목은 등기를 하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농작물은요, 아니면 명인방법은요, 등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끼줄로 묶고 페인트 칠하고 이게 뭐죠? 명인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큰 차이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이 농작물은 또 수목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인데요, 수목은요, 원칙적으로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다. 만약에 이 수목의 소유자가 식목을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권원이 있어야 돼요. 권원. 지상권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냐면 뭐 전차인이 임차인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임차인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그럴 때는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여전히 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에는 뭐가 있냐?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은 뭐가 있냐? 토지, 건물, 임목, 명방문, 농작물 이렇게 있고요. 요즘 이제 이 토지가 조금 문제가 되죠. 토지는요, 실제 경계하고요, 실제의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경계를 경계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 보면 우리가 건축물 토지 대장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등기부의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있는 면적이요, 지적도상의 면적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그 등기부를 무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어차피 토지의 경계는 뭐를 기준한다? 지적도를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요. 토지의 표제부 등기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잘못 기록이 됐다 해가지고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표제부에 나와 있는 등기의 면적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나중에 변경 등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등기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경계를 뭘 가지고 간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면적이 실직이 잘못됐어. 누가 보더라도 땅 모양하고 지적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토지에 있어서 경계를 뭘 가지고 간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간다. 따라서요, 토지 대장이나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부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왜? 모든 면적이나 표시는 뭐를 기준하니까? 지적도. 알겠죠? 또 임야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고,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을 때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등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으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걸 뭐로 본다? 건물로 본다. 건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건 됐죠? 그 다음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럼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서로가 구별이 되죠. 이 점유권을 뭐란다? 사실상 지배. 사실상의 지배, 이 지배를 뭐란다? 점유라고 하고, 우리 법에는 뭐라냐?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온다.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하고 사실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내가 지금 잡고 있지, 이걸 점유라고 하죠. 눈에 보이죠?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와? 점유권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해?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 이걸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이죠? 본권은 소유권하고요. 뭐가 있다? 여기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설정적 승계를 얘기해. 설정적 승계. 왜 설정적 승계죠?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제한은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 점유 권능,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것은 설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 변동이 보면 발생에서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나오고, 승계 취득에 보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나오죠. 이전적은 그대로 100% 다 주는 것은 이전이고, 설정은 일부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제한물권자한테 소유권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제한물권은 용익권능이 있죠. 용익권능이 있고 담보권능이 있죠. 그래서 용익권능에는 뭐가 있다? 여기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담보권능요, 유치권이 있죠. 그 다음에 질권하고 뭐가 있다?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사용하고 수익을 말한다. 이것을 사용가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능을 말한다. 이것을 교환가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실 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질권하고 저당권이고요. 사용가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뭘 한다? 점유를 본질로 하는 거죠. 점유요. 그래서 점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유권 그러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만 있냐?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처럼 점유를 본질로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환가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동산 플러스 뭘 얘기한다?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유권도 물건이죠. 물건.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이죠. 유치권도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객체화하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고요. 특히 여기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권리를 객체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지상권은 먼저, 지상권은 토지고요. 지역권도 토지고,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뭐다? 토지하고 뭐를 얘기한다? 건물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전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지상권은 부동산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부동산에 뭐가 있어? 토지도 있고 뭐가 있어? 건물도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이래야죠. 전세권이 부동산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라고 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라고 되어 있고,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하고 질권은요, 동산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권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유가증권이요. 이런 유가증권은 채권이에요. 유가증권도 되고, 여기는요 권리질권이죠. 권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또는요 어업권, 이런 그다음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걸 뭐죠? 이것도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에 관한 것이 돼야 되는데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돼 있다? 유가증권이라든가 여기 보면 권리질권에서 채권이죠.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질권이 성립하거든요.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이런 것들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소멸시효에 걸리냐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틈이 없죠. 왜요? 여기 봐봐요. 이게 바로 잡으면 뭐죠? 점유죠. 놓으면 뭐예요? 점유권이 없어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점유권은 잡으면 점유죠. 놓으면 점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할 틈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요. 항구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이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데요. 전세권은 이것은 이론적으로 걸리지 않죠. 왜요?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 몇 년이죠? 10년이죠. 20년으로 하면 몇 년으로 줄어들죠? 10년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20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에 보면 몇 년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20년의 기간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취득시효도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겠죠? 몇 년 있어야 되니까 20년인데 전세권은 길어봤자 몇 년이다? 10년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취득시효도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요, 이건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이 종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된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채권이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때서야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결국 우리 물권법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상권하고 지역권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요, 거기 그림에 66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맨 위에 나와 있죠? 거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에, 박스 하나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 2번, 3번 봐봐.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그 말이 중요해. 반환 청구권이 없단 말이 중요해.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죠? 이런 말이 나왔죠. 우리가 지역권의 경우 지역권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준용된다. OX, X란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자, 2번은요, 부동산만 그랬죠? 다른 건 안 돼. 그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부동산만. 물론 부동산이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봐봐 여기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달라져. 여기 점유권에는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다 되죠.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다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부동산이죠. 유치권도 물건이니까 부동산이죠. 저당권도 부동산이죠. 다 부동산이 돼요 이렇게 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동산만 그랬죠. 그럼 부동산만이니까 동산 같은 것도 안 되고 권리 같은 게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역권은 유가증권이 있어서 안 되고 여기는 전세권, 지상권이 있어서 안 되고 소유권은 동산이 있어서 안 되고 점유권도 동산이 있어서 안 돼. 오직 부동산만. 그러면 뭘 얘기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얘기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물건을 객체하는 거. 물건 그럼 뭐죠? 동산, 부동산을 다 하죠. 써봐 그다 4번 해가지고 물건을 객체해서 옆줄 긋고 물건. 그럼 물건은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에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이것은 물건을 객체. 물건. 동산, 부동산 다. 알죠? 물건을 객체로 하는 거라고. 됐죠, 지금? 자, 3번 한번 봐봐요. 물건은 물건만 객체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왜요?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권리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가증권은 뭐예요? 유치권이고. 그 다음에 거기요, 지상권은 뭐예요? 저당권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법 배울 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면 지금부터 이제 일물, 일권주의를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다? 일물, 일권주의죠. 그럼 일본 일권주의는 배타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의 물건에는
내용이 똑같은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저작권은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순서를 달리하면 또 두 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는 우리가 토지하고 여기 건물이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요.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요.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건물의 일부. 건물이면 전세권 있죠. 건물 전세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구분 소유권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도 전세가 있고 여기도 전세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 용익 물권. 알겠죠? 좀 웃기죠? 왜냐면 건물하고 건물에는요 전세권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 봐봐. 토지는요, 토지의 일부에 되는 것은, 토지 일부는 뭐만 된다? 토지 일부는 뭐만 돼? 용익 물권만 토지의 일부가 되죠.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죠?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빼고는 토지 일부에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하고 구분소유가 먼저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 이것은 어디에만 된다? 건물에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당권 오로지 토지 전부에, 건물 전부에만 할 수 있고 일부에는 절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일부에요, 토지의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점유 취득시효는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우리가 등기는 뭐냐? 등기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동산, 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를 봐봐, 점유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유는요, 우리 하면 일부에 대한 점유할 수 있어요. 이건 봐봐요. 지금 이게 몇 개죠? 지금 물건이 몇 개죠? 3개를 내가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이기 때문에요,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부에 대해서 점유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등기는 토지의 일부에, 건물의 일부에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1등기니까. 그래서 일부의 등기부 취득시효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요,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공유지분이요. 지분은 뭐죠? 토지는 하나인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토지는 하나인데 마치 소유권이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분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더해. 전부 다 더하면 지분은 무조건 몇 개가 된다? 1개가 되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요. 한 개 소유권이 딸랑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그런데 이 한 개가 양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을 불량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뭐란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불량적 일부분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유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무일권지 한번 보면 거기 노트를 한번 봐봐요. 돼 있죠? 토지 일부, 부동산의 일부 이렇게 하죠. 밑에 여러분요, 67페이지 내용을 봐. 67번 여러분 의 한번 보세요. 의 이거 봤죠? 1번에 의 봤나요? 자, 의를 봤으면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왜요? 봐봐요. 물건인가 뭐다? 물건 써 그냥. 물건은요, 먼저 현존성이고, 그 다음에 현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성이고, 그 다음에 뭐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근데 우리가 그냥 물건 그러면 그냥 독립성을 얘기하죠. 알겠죠? 근데 물건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하죠. 아파트요. 아파트 이런 분양 계약을 하죠. 분양 계약은 가능하죠. 계약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요? 아직 물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이건? 우리가 채권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물건은요, 물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건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 계약이요. 아파트 분양하면은 지금 현재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분양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2번 채권의 공시는 불필요하죠. 왜요?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고, 공시는 뭐죠? 그 사실을 제3자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공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채권은 두 사람 간,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 불필요하죠. 그런데 물권은요,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면 이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밝히려면은 등기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공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민법에서요, 채권에는 여러분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 민법상 채권에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민법상 채권에는 소유권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민법상의 소유권은 뭐만 얘기한다? 물건만 얘기한다. 물건. 근데 채권은 권리죠. 그러니까 민법상에요, 채권은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는데?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채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아까 3번 했죠. 임목은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저당. 근데요, 이 4번이요, 명인방법이요. 명인방법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2번요. 2번에 1문 읽고 이제 2번 봐봐. 3번요.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등기부에 분필의 등기가 실행돼도 분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등기는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먼저 봐봐. 항상 토지에 관한 것은 먼저 뭐를 먼저 하고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소에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1번이고 2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장에는 아직 토지가 분할이 안 됐어. 그런데 등기부에만 분할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분필 절차를 받기 전이라도 일필의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의 맨 끝에요. 용익 물권 설정 거기 줄고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과 지붕이죠. 기둥과 지붕과 주벽 맨 끝에 건물 동그라미 건물로 보죠. 6번은요. 건물의 일부죠. 일부 구분 소유 아파트죠. 전세권 두 개가 설정할 수 있죠. 7번은요. 토지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는 뭐는 가능하다? 점유취득시효는 가능 줄고요. 점유취득시효는 가능.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죠. 공유는요. 공유는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공유도 원칙적으로 지분을 다 더하면 소유권은 몇 개가 되는 것이다? 한 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물권 법정주의를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물권 법정주의잖아요. 법정주의 이렇게요.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이때 정한다는 것은 뭐냐? 정한다는 것은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들은 말고 소유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 뭐라고 나오냐? 소유권이잖아요. 우리가 소유권에는 종류가 있어 없어? 있죠. 내용을 말한다. 내용은요. 사용하고 수익한다. 영익하고 그다음에 뭐한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게요 정확하게요 법에요 딱 규정돼 있어. 이것을요 뭐란다? 이것을 종류 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란다? 내용 강제라고 얘기해. 말이 참 어렵죠? 무슨 말이냐? 종류를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도 강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종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것, 저당만 설정할 수 있는 것,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은 못해. 내가 소유자인데 그런 소유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없는 그럼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 정하냐?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한다. 종류와 내용.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해요. 물권 변동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나중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뭐죠?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 변동의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났다면 그건 아니단 말이죠. 종류와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때의 법은 우리가 이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 특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이 분묘기지권을 뭐란다? 다른 말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인정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더 중요하죠. 인정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보다 원천권이죠. 원천권, 그 다음에 개인의 도로, 사도통행권이죠.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에 뭐가 있다? 양수인이 있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원천권이 있고 사도통행권이 있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공원 근린공원이죠. 공원 이용권. 이 네 가지는 물권이 아니다. 이걸 무조건 남겨야 되죠. 특히요, 온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알고요. 여기서 법률은 뭐가 있어요? 법률.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요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라 하나? 형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은 뒤가 법 또는 법률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가죠? 민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거는 민법이죠.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뭐가 있죠?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업법이죠. 법. 거기는 뭐냐? 어업권이 있거든요. 광업법이죠. 거기는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법률만. 그러니까 뭐가 된다 봐봐요. 우리 법의 위계 질서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어? 헌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법률. 그 다음에 뭐 명령.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조례. 이런 것들 있죠. 명령이나 조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로지 뭐로만? 법률로만. 법률 누가 만든 거다? 국회가 만든 거죠. 그 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 자, 여러분요 밑에 내용을 한번 봐. 87페이지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봐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말이 무슨 67페이지 맨 밑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왼쪽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 있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너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법률은 줄고 형식적 거기 또는 헌법상 맨 끝에 명령과 규칙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관습법상 물권에 인정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요 기억 사도통행권 줄고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요 온천에 관한 권리죠. 특히는요 맨 끝에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디귿은요 줄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니을은 뭐죠?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정 근린공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맨 끝에 말하면 공원 이용권이죠. 이 네 가지 공원 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온천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고 인정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는 디귿 분묘기지권이죠. 써 거기다가 플러스 등기 X. 분묘기권 시험에 또 뭐가 잘 나오냐? 등기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 등기 X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185조는 강행 규정 줄거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줄거.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고 그다 써요. 비교해가지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채권법은 임의 규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줄고 대세적으로 포기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용수익 권능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 보는데요. 우선적 효력이요. 우리가 이제 채권하고 물권을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채권하고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왜요? 채권은 뭐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물권은요, 물건을 지배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대물권이고요. 이것은 뭐다? 상대적이죠. 상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절대권이죠. 여러분, 절대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우리 딱 보면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봐봐. 이 건물이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등기를 딱 보면 세상 누구한테도 이 건물은 갑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세상 누구한테나 이것은 내 거라고 주장한단 말은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이 물건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도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물건은. 그러니까 이 물건을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침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 물권적 청구권이요. 알겠죠? 그런데 채권을 보면 채권은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문제이니까 침해가 있다가 하더라도 누구로부터의 침해밖에 없어요? 상대방으로부터밖에 침해가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해는 절대적으로 물권, 채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물권에서 이런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누가 소유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등기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이 우선한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어요. 이런 뭐 저당권하고요, 임차권하고요. 이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원래는 아무 말했으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요 2월 1일에 돼 있고요, 건물이 임대차에서요 전입신고가 1월 10일에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해요? 임차권이 더 우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예외적으로.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먼저 등기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이건 저당권이죠. 이건 전세권이죠. 저당권은 2월 1일인데 전세권은 1월 10일이에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해요? 전세권이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요. 특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냥 그 다음 장을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항상 해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있죠. 우리 방금 여기서 봤죠?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문제가요, 어쩔 때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지만 어쩔 때는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가끔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방금 봤던 것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물권의 객체 또는 물권에 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을 틀린 것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물권의 전체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무조건 단일 문제로 해서 나오죠. 알겠죠? 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먼저 뭐가 있냐면, 자 봐봐요. 물권은요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점유권에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으면 뭐가 있다? 여기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와. 이것은 여러분 결론만 보면 되기 때문에요, 점유 청구권은 뭐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본권이 침해가 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점유권도 물권적 청구권인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말을 따로 써. 그런데요, 이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유권 침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 213조하고 214조가 있어요.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권. 214조는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방 청구권, 제거 예방 청구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상권에 뭐가 되냐?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지역권은요 213조는 없어요.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은요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요. 준용. 유치권하고 직권은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요 213조는 없는데 여기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응? 자, 지금부터 준용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요. 준용. 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입법기술이라고 얘기해. 입법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테크닉이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법조문은 두꺼운 게 좋겠어요, 얇은 게 좋겠어요? 얇은 게 낫겠죠. 봐, 여기 봐봐요. 소유권이 침해가 되면은 소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상권이 침해가 되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전세권 침해되면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내 말이 지금 뭐죠?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공통이죠. 앞에가 뭐만 달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말만 다르죠. 그런데 이 전세권, 지상권 이 말만 달라지는데 그걸 다 같이 써봐. 계속 똑같이. 그러면 법조문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준용이란 말을 써. 그래 만약에 법조문에 지상권에서 213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203조를 한번 가봐. 갔더니 뭐라고 돼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소유물이라면 소유권이란 말을 뭐로 바꿔서 읽으라는 거예요? 준용은 지상권으로 바꿔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지상권이 침해가 있으면 지상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요 전세권에 213조가 준용이 되죠.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역권은 213조가 없죠? 여기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214조는 있죠? 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는데 뭐는 없다? 반환 청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봐봐. 213조 없죠?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뭐만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다. 왜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뭐라 나왔어요? 지역권의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준용된다. OX, X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준용한다는 말을 앞으로 이제 쓰면은 어떻게 되냐? 준용한다는 말을 쓰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쓰면은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에서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을 뭐로 바꿔서 읽어라? 전세권으로 바꿔서 그 조문을 읽어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여기는 전세권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전세권에. 그러면 소유권이란 말을 뭐로 바꿔라? 전세권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준용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유치권에 대한 방해 제거, 유치권에 대한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죠. 유치권 자체에 기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는 있다 없다? 예방 청구는 있어 없어? 없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없다. 유치권에 기한 그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이해되세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질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질권 이걸 뭐냐 듣기만 해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입법의 분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질권의 경우는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실수로 빠뜨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질권은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도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자. 이게 바로 학설이에요. 알겠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법에는 뭐가 없다?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한번 봐봐. 맨 위에 그러면 68페이지 한번 보면 2번 봐봐. 2번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질권과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없다. 알겠죠? 무슨 준용 규정?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유치권에 보면 별 하나 돼 있죠?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말을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것은요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요 필요 없고 봐봐.
우리가요, 소유권하고 아까 말했죠. 우리 물권법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뭘 한다? 점유하죠.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다 점유보호청권이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점유보호청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의 청권은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강의 노트요, 어디로 보냐? 6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손해배상하고 약간, 여러분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약간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먼저 귀책사유요, 귀책사유를 불문해요. 불문하고요, 이 손해배상은 반드시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에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21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말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소유자는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점유할요 정당한 권한이요,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반환을 말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정당한 권한 설명할까요? 자, 봐요. 갑이 있죠. 이 물건은요, 갑의 것인데 갑이 을하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을로부터요, 갑이요, 대금을 다 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갑이 을한테 등기는 안 해줬어요. 그럼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갑이 을한테요, 이 건물이 인도에 있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럼 인도에 있단 말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아직 등기다 미등기다? 미등기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요, 매매를 해가지고 돈 다 받았죠. 그럼 물건 넘겨줬죠. 그런데 아직 미등기야, 을이. 그렇다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집 덫이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원래는 지금 법률상으로는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원칙은.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을이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뭐를 했어 지금? 매매 있잖아, 매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자기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상대방의 점유가 무슨 점유면? 그렇죠. 그래서 뭐다? 적법 점유. 적법한 점유이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점유일 때만 반환을 청구한다? 불법 점유, 불법. 상대방이 불법으로 점유할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요.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의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집에 누군가요 물건을 빠뜨려 넘기놨는데 병이요, 갑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갑한테 쫓긴단 말이죠. 쫓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요, 을의 집에다가 던져놓았어. 알겠죠? 그럼 을의 집에 던져놨는데 갑이요, 그것을 을한테요, 돌려달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요, 돌릴 필요가 있어 없어? 갑이 그건 소유자가 내니까 돌려달라. 그런데 이 을은요, 자기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했어 안 했어?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을이 갑의 소유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은 원칙적으로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뭔다? 여기 봐봐, 여기 물권의 청구권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잘못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물권적 청구이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가 이제 여기 보시면요, 그다음 물권적 청구는요, 누구한테 청구하냐? 현재, 항상 중요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뭐라고는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이렇게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다 포함하는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직접 간접 다 되는데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알겠죠? 이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이렇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예요. 토지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무단 건축은 누구 거예요? 무단 건축 이거 누구 거예요? 건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이 건물은 을 소유죠. 을 소유니까요.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 왜? 을 거니까. 자기 집에 있는데 나가라면 되나요? 알겠죠? 무단으로 건축했어. 이건 을 소유야. 원시취득이에요. 등기 없이도요.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대지 점유자.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누가 점유하고 있냐? 갑이 아니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았죠? 왜? 땅 위에 지금 뭐가 있죠? 건물 있죠? 건물을 통해서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을이다 이 말이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 근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불법 건축이죠. 불법. 그러니까 이 을은요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불법 점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을한테 원한다.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뭐라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철거를 뭐란다? 방해 제거라고 하고, 인도를 뭐라고 한다? 반환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그런데요 여기서 시험은 여기서 잘 나온다. 여기 이게 잘 나온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요 여기 봐봐. 을이요. 을이 것을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임차를 줬어요. 임대차를 줬어요. 그럼 봐봐요. 이 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대지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가 누구다? 대지 점유자는 그럼 누구예요? 누구다? 건물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대지 점유자인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적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도 불법인데 문제는 갑이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불법 점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건물의 점유자지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돼? 대지 점유자한테 청구해야죠. 대지 점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병한테 병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철거는 청구를 못하지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퇴거.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죠? 병이 그러면 나가려면은 지금 임대차가 계약이 존속 중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런데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퇴거를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죠. 그래서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하고 병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특히 판례가 뭐라 했냐? 병이 아무리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퇴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요 이것을 누구한테 팔았다? 정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그런데 정은요 매매했어요. 이번에 매매 등기한 경우가 있죠. 등기한 뭐가 된다? 법률상 소유자죠. 미등기요. 미등기가 뭐라 한다? 이것을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 사실상 소유. 둘 다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미등기여도 소유자다. 소유다.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 있어 없어? 없죠? 귀책 사유를 뭘 한다? 불문한다. 물권일정으로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건물이요 지금 무단 건물이죠. 이 건물이 지금 불법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 이 말이죠. 사람한테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건물의 소유자는 뭐다? 건물의 소유자는 무슨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됐든 미등기든 이 사람들 둘 다 소유자란 말이죠. 하나는 법률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 둘 다 소유죠. 그러니까요 둘 다 대지 점유자죠. 건물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따라서 갑은 등기된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미등기된 사람한테도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특히 미등기인 경우는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죠? 법률상 소유자? 을이죠. 그래서 이 미등기일 때는 을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지었죠. 아니, 을이 무단으로. 그러고 나서 을이요, 이 토지 건물만 병한테 팔아먹어. 병한테 잽싸게. 그럼요, 갑은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불법 점유자. 이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해서 팔아먹었죠. 그럼 현재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철거는 병한테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이요, 토지를 정한테 쳐버려. 정한테. 건물은 누구죠? 을이죠. 건물은 을. 토지를 정한테 쳐버려. 토지를.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정이 누구한테? 을에게. 정이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은 종전 소유자. 이 사람보다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 사람은 된다? 안 돼. 누가 아니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는요, 누구한테? 현재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이때 점유자 어떤 점유자? 직접 간접을 포함하고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되고. 이 점유자에는 처도 점유자로 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으면 남편하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그랬거든요. 판례가 바뀌어서 남편하고 아내는 공동 점유자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남편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아내한테도 철거하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 이것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먼저 그림을 봐야 돼. 이것은 4번 봐봐. 4번.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직접 간접 모두 다 포함하면 그다 써. 포함 옆에다 써. 뭐라 쓴다? 처의 점유도 공동 점유. 처의 점유도 공동 점유다 이 말이죠. 공동. 아내가 하는 것도 공동 점유다. 그 다음에요, 점유 보조한테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중요한 말이 있어. 물권의 청구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왜요? 현재의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니까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거기다 옆에다가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은 이퀄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킬 수 없다.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킬 수 없다. 이렇게. 자, 다음 밑에 와봐. 갑의 토지 위에 없다. 썼어요?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뭐죠? 그림 봐봐. 갑의 토지 위에 지금 을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건 무단 건축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 을, 대지의 불법 점유자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갑이 누구죠? 현재 침해 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 이 말이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 갑이죠. 그래서 현재 대지를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대지를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니까.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봐봐. 을 가운데 그림 봐봐. 가운데 을 보죠. 을.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 건축했죠? 지금부터 봐. 그 위로 이제 올라가. 맨 위에 봐. 맨 위에 을이 건물 소유자 이퀄 대지 점유자죠. 됐죠? 그 다음 밑에 봐봐. 갑은요 을에게 건물 철거하고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그런데 을에게 줄거 퇴거 청구 못해.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요. 을은 건물 소유자. 불법으로 건축해서 등기 없이 소유자죠. 됐죠? 그런데 왼쪽으로 가. 임대차. 병한테 임대를 줬죠? 맨 위에 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줄거 퇴거 청구해.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설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도 철거를 청구해. 퇴거를 청구해. 자, 오른쪽이요. 매매 봐. 매매. 그림의 매매. 매매를 보면 갑하고 정하고 있죠? 그러면 정이요. 등기가 돼 있고 미등기가 돼 있죠. 등기나 미등기나 둘 다 법률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 말 둘 다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니까 대지의 불법 점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관계없이 갑은 무조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정의 미등기다. 그럼 정의 미등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을에게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밑에 보면 법률상 소유자는 을에게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돼 있죠? 자, 맨 밑에 2번 봐봐. 그림 2번. 갑의 토지에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을은요 A한테, 갑은요 B한테 팔았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B.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A. 그래 B가 A한테 철거를 청구하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야 돼. 갑은요, 갑은 종전이죠.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다. 맨 밑에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없다. 유보시킬 수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죠? 내용 봐봐. 1번. 자, 89페이지 보고 있죠?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이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줄거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 말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본질로 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맨 끝에 뭐가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 중요해. 줄거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원래 이게 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볼도처럼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자, 2번요, 물권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맨 끝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2번에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맨 끝에 청구할 수 없다. 맨 끝에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요, 3번 한번 보시면 되고, 어디를 보냐면 5번 봐. 5번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돼 있어요? 네. 불법 점유자라 해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는 적법이다, 부당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알죠? 부당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불법 점유자, 그럼 이게 불법 점유자 하여도 이 말이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거기 가로 묶어봐.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퀄 종전 소유자잖아요. 종전 소유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채권적 성질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요, 2번 봐봐. 2번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불문 줄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구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봐봐.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줄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줄고, 직접 두 번째 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딱 끊어. 청구할 수 없고, 양도를 대위동으로 하면 대위 반환 청구권 행사 거기까지 줄고. 자, 그럼 봐. 우리가요, 거기 불법 점유라고 돼 있죠? 불법 점유자라고 돼 있나요? 네. 거기다 써. 제3자. 그럼 제3자 또는요, 불법 점유자. 그럼 항상 이렇게 있으면 제3자 불법 점유자가 있죠? 그럼 항상 등기부 기준이야. 등기부 기준 이렇게. 등기부를 항상 기준으로 해. 등기부를. 알겠죠? 등기부를 항상 기준으로 한다고. 등기부를.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하고요. 명의 신탁자를 봐봐.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미등기 건물이니까. 양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양수인은요, 어떻게 해요?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직접 방해 배제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양도인을 뭐래서 대위해서 해야 돼요. 신탁자도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탁자도 뭘 한다? 수탁자를 뭐래서 대위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죠? 항상 여러분요,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등기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 제3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다? 등기가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로 취급 안 받아. 제3자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직접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대위에서 방해 배제를 해야 돼.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직접 나가라고 하면 못해. 알겠죠? 불법 점유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수탁자를 대위에서 방해 배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두 가지만. 불법 점유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3번 불법 점유자 나오죠? 무조건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를 한다? 뭐를 한다고? 그래서 등기를 본다. 등기. 누가 등기가 돼 있나? 그 사람은 직접. 등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간접. 대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요 2번에 위에 물권적 성질의 4번 봐봐. 2번에 물권적 성질의 4번 한번 봐봐. 봤어요? 물권적 성질의 4번 봤어? 뭐라고 됐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매수인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한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줄면 그대로 줄고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이 말이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제 한번 봐봐. 32번이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는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사람 틀린 것은 이래 됐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건물을 신축했죠. 이거 봐봐. 을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또 일부는요 또 병한테요 뭐를 줬어? 임대를 줬어. 임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병은 건물의 점유자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건물 소유자는 뭘 한다?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1번. 자, 갑하구라고 봐봐. 이제 갑하구라고. 갑이 을한테 이 말이죠? 자, 갑이한테 1번. 건물은 토지의 부합 줄고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틀렸어. 2번. 갑은 을에게 건물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 철거 줄고 이퀄 방해 제거 청구. 철거한 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얘기해요. 자, 3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에 인도 줄고 그것을 반환 청구라고 얘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4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을이 건물 소유자이므로 을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X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지금 을이요 남의 땅에다가 몰래 건물을 건축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갑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으로 건축되니까 임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옆에다 왼면 찍어다 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차임 월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이렇게. 자, 6번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죠. 왜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줄고요. 무슨 건축했죠? 무단 건축. 무단.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7번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 및 인도 청구. 그러니까 2번 3번을 묶고는 거죠. 2번 3번을 묶고 3번에 7번을 해놨죠. 8번은요. 정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정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왜 X 정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그러면 현재 점유자가 누구다? 정이죠. 정이 현재 점유자죠. 그러니까 정한테만 철거를 청구해야지.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자, 9번은요.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미등기 줄고 여기 아까 우리 미등기여도
정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매도인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줄고 정을 상대로 밑에다 써 또는 을을 상대로 밑에도 있네. 아닌데 을을 상대로 정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10번은 정이 을로부터 Y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상정받았죠. Y 건물 전세권 상정받은 경우 을은 X 토지에 대한 법정이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요? 법정이상권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써 맨 끝에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으로.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각. 건물 소유자 누구다? 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법정이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11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봐봐 만약이라고 그랬죠.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단 말은 적법이죠. 그럼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줄고 봐 거기까지. 을이 건물이 축조죠.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을이 소유자죠.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건물 소유자죠. 그런데 만약에 무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무한테 나가게 해야지. 즉 을이 무한테 퇴거를 청구해야지 갑이 청구할 수 없죠. 갑은 건물 토지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갑이 청구 아니고 누가 청구한다? 을이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2번은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정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정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를 하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빌리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를 하면 그 등기를 임차권 등기로 본다. 임차권 등기로 본다. 이퀄 대항력 발생. 임차권 등기로 보고 대항력이 발생을 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차권 등기가 있다 없다? 건물 등기를 했어 안 했어? 건물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건물을 축조하고 미등기 건물이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등기 안 됐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갑하고 병하고죠. 봐봐요. 지금 을이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병한테 넘겼죠. 임대차를 줬죠. 임대차. 알겠죠? 2층을 지어가지고 갑이 1층에 있고 병이 지금 2층에 있다 이 말이죠. 같이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죠. 1번 이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를 못한다? 2번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3번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은 그렇지 못하다 틀렸어. 양 당사자 그러니까 을과 병이죠. 양 당사자가 해지 통고 가능. 양 당사자가 통고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양 당사자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했죠. 자 3번 봐봐.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누구라면 을이 통과하면 플러스 6개월 을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플러스 6개월이라서 아니 지금 3번에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그랬죠. 플러스 6개월 그 다음에 병은 그렇지 않다. 병은 누구라면 병은 플러스 1개월 알겠죠? 병이 통과하면 1개월 다 할 수 있다. 4번 을이 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갑이 을을 줄고 갑이 을을 대위해서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퇴거할 수 있고 5번 Y 건물의 점유자 병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임차한 줄고 대항력 임차 필요 없어. 대항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퇴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은 지금 59페이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례 문제 있죠? 이 사례 문제 그만 보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물권적 청권이 있죠. 물권적 청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 나온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이걸 봤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런 뇌는 지구상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물권 변동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